안녕하세요. 레지스터 문제의 풀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레지스터가 100개 주어지고 각 레지스터는 2000비트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란 레지스터 위에서 move store 연산, end wall, not x wall 등의 비트 연산, 그다음에 shift 연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add 연산이 주어지는데요. 이제 이 연산들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이 이 문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지스터의 구조는 이제 0번 비트가 제일 오른쪽, 그 다음에 1번, 2번 쭉쭉쭉 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형태고요. 이제 그 각 비트가 가지는 값은 0번 비트가 2의 0승, 1번 비트가 2의 1승, 2번 비트가 2의 2승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add를 할 때 이 값을 기준으로 그 이진수 덧셈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입력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입력이 특이한 점이 이제 0번 레지스터에만 입력이 다 주어진다는 점인데요. 이제 각 정수가 K비트짜리 정수가 들어오는데 이 K비트짜리 정수를 레지스터 여러 개 하나씩 넣는 것이 아니라 0번 레지스터 하나에 그 연속한 비트들을 연속해가지고 맨 밑에 K비트는 A0, 그 다음 K비트는 A1 해서 입력이 총 n개라고 하면 마지막 거는 이제 a-l까지 K비트씩 연속해서 따닥따닥하게 붙여서 이렇게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 같은 경우는 0번 레지스터에 마찬가지로 출력할 내용이 C0, C1부터 있다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K비트씩 그 중간에 빈틈없이 붙여가지고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종류의 문제가 주어지는데요. 문제 0은 최소값 찾기고 이제 문제 1은 정렬하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값 찾기 문제 같은 경우는 a0부터 a-1까지에 있는 이 값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이제 C0 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고요. 정렬하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주어진 a0부터 a-1까지를 값이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C0, C1부터 C-1까지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태스크를 살펴보면 이제 레지스터 개수는 100개고 각 레지스터의 길이는 2000입니다. 그래서 이제 n은 최대 100까지고 k는 최대 10, 그러니까 10비트짜리 각각의 수가 10비트짜리이고 그 수들이 최대 100개까지 입력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입력에 대한 제한이고 이제 여기 나타나는 s는 이제 문제 번호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문제 번호고 그래서 이제 서브태스크가 총 6개 있는데요. 앞에 4개는 s는 0, 즉 최소값 찾기고 최소값 찾기에 대한 서브태스크이고 뒤에 2개는 정렬하기에 대한 서브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제는 그 연산을 150개 이하로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여야 하고 두 번째 문제는 연산을 이제 4000회 이하로 작성하여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브태스크 1과 2의 풀이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여긴 이제 n은 2와 k는 2 이하다 라는 그러니까 여기 보이듯이 매우 제한이 작은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냥 2비트 이하의 수가 2개 들어오면 그 중에 최소값을 C0 자리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단순한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풀 수 있는데 이제 두 수의 위쪽 비트가 같을 경우 A and B의 값을 저장하면 되고 이제 두 수의 위쪽 비트가 이제 말하자면 두 수의 위쪽 비트라는 건 예를 들어서 10 A가 10이고 B가 11일 경우에는 이게 둘이 같으니까 A and B를 하면 1, 0이 나와서 이제 최소값이 나오겠죠. 둘 중에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A와 B가 둘 중에 하나는 앞자리가 1이고
나머지 하나는 0이다 하면은 이때는 최소값이 b겠죠. 왜냐하면 이게 위쪽 자리가 더 작은 쪽이 무조건 더 작은 애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석을 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구현을 하는 코드를 짜려다 보면은 여기서 한번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건 분기를 어떻게 할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지원하는 연산가 말하자면 이 레지스터 인스트럭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레지스터의 인스트럭션이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뭔가 분기하는, 그러니까 그 조건문을 이제 예를 들어 시연을 작성한다고 치면은 if else에 해당하는 그런 뭔가 연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if else에 해당하는 그런 거를 쓰지 않고 어떻게 이 비트 연산이랑 더하기 연산이랑 이런 것들만 가지고 조건에 따른,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성립하면 뭘 대입하고 그게 아니면 뭘 대입하고 이런 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일단 문제에서 점수를 얻어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마스크라고 하는 마스크라는 개념을 알고 이제 비트 값에 따라서 이제 0 또는 1로 계산이 되는 이 비트 값에 따라서 이 마스크를 목표로 하는 수와 AND 해가지고 이제 이 마스크에 0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값이 안 들어가고 마스크에 1이 들어가 있을 때만 해당 값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이 이제 서브태스크 1, 2를 푸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문제를 풀기 위해 문제가 두 개잖아요. 문제가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 사실 이 두 문제 모두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연산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컨디셔널 스왑이란 연산을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컨디셔널 스왑, 줄여서 C 언더바 스왑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컨디셔널 스왑은 뭐냐면 A와 B가 있을 때 A가 B보다 크면은 둘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수를 정렬하는 거죠. 수 두 개가 주어지면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연산을 적절히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은 최소값 찾기도 풀 수 있고 수열 정렬하기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컨디셔널 스왑을 어떻게 비트 연산과 더하기 연산, 쉬프트 연산만 가지고 조건 분기 없이 구현할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의 핵심인데, 이제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먼저 살펴볼게요. 이제 이것을 구현하는 것도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부터 먼저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값을 정의할게요. C라는 값을 정의해요. C라는 값은 뭐냐면 A와 B의 대소 관계에 따라서 A가 B보다 크다면 A와 B를 XOR하는 값이고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면 0이에요. 이제 이런 값을 계산할 수 있으면은 뭘 하면 되냐면 A랑 B가 있을 때 이 C라는 값을 계산해서 A와 B에 각각 C를 XOR해서 대입하면 돼요. 그쵸? 왜냐하면 이제 A XOR B라는 값이 있을 때 A에 얘를 하면은 B가 나오고 B에 A와 B를 이 값을 XOR 하면은 A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C라는 값을 이런 식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A와 B에 각각 C를 XOR해서 대입한다는 거는 A가 B보다 클 때만 둘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C라는 값을 조건 분기 없이 계산할 수만 있으면 그 다음엔 이제 그냥 앞에서 정의했던 연산들로만 수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C라는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가는 결국 어떤 문제로 귀결이 되냐면 A가 B보다 크면은 1이 되고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이 되는 비트 값을 만들어내는 연산을 구현할 수 있느냐, 그 문제로 이제 귀결이 돼요. 이제 이런 식의 비트 값을 얻을 수 있으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잘 조작을 해가지고 C로 바꾸는 거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거를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비트 값을 얻어내는 법은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이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이제 푼 사람들 코드를 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은 똑같은 코드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만큼 이제 풀이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살펴보면, 하나의 방법은 A XOR B의 MSB는 이제 최상위 비트, Most Significant Bit라고 하는데, 이 최상위 비트와 A를 AND한 값이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 대소관계가 일단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역시 생각을 그게 왜 그런지는 혼자서 고민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고, 그 또 다른 방법은 A 빼기 B를 계산하는 거예요. A 빼기 B를 어떻게 계산할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 컴퓨터 내부에서 이진수를 표현할 때 쓰는 이해보수 표현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해보수 표현법에 따르면은 마이너스 B는 뭐랑 똑같냐면 not B 플러스 1하고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아마 뭐 정보 과목 수업 시간 이럴 때 배웠을 수 있는데, 이제 이해보수라는 걸 떠올려 보면 결국 마이너스 B를 not B와 뭐 1을 더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그럼 이제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더하면 그게 A 빼기 B를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아이디어는 동시 처리예요. 이제 이 컨디셔널 스왑을 구현하는 방법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 어떤 식으로든 구현을 했다고 칠게요. 근데 이제 구현을 해놓고 보면은 이게 연산을 막 뭐 두 번, 세 번의 연산으로 이걸 구현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도 최소 연산이 한 열 몇 개는 들어갈 텐데, 이게 제한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최소값 찾기 문제의 제한을 보면은 Q가 150인데 N이 100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N에 비해서 Q가 매우 작아요. 그러니까 최소값 찾기 같은 경우는 컨디셔널 스왑을 오더 n번 하면은 안 되죠. 컨디셔널 스왑을 오더 n번 하라고 있는 제한이 아니고, 그거 오더 n보다 뭐 대충 n번 정도에 비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작게 해야 돼요. 훨씬 작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그 매번 연산을 할 때 정확히 수를 두 개씩만 보고 연산을 하면은 연산을 n번보다 작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n개의 수를 다 한 번씩 보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이제 서로 독립적인 연산들을 병렬적으로 동시에 처리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아까 처음에 볼 때 레지스터의 길이가 이제 굉장히 길었잖아요. 레지스터가 길이가 2000비트나 되는데, 이제 각각의 입력은 이제 K가 많아야 최대 12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지스터 하나에 엄청 많은 수들이 동시에 올라가 있는 형태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의도인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연산을 병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는 게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네, 이 컨디셔널 스왑이란 연산을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병렬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구현하는 방법 역시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수많은 방법들 중에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를 소개할 건데, 아마 그나마 제일 간단한 방법일 거예요. 이게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제 결국 그 각 부분마다 이제 A에 해당 이제 엄청 긴 레지스터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A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B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그냥 그 그림으로 예시를 들어서 그냥 설명하는 건데, 얘랑 얘를 컨디셔널 수업하고 얘랑 얘를 컨디셔널 수업하고 얘랑 얘를 컨디셔널 수업하고 이거를 다 동시에 수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A랑 B를 각각 떼와요. 떼와서 같은 위치에 오도록 얼라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라인 시키는 것도 그 일일이 하나하나씩 떼우면 당연히 안 되고, 이제 한 번에 시프트 시켜서 또 그 마스크 만들어 가지고 한 번에 그 마스킹 시켜 가지고 얻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딱 얻어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제 A랑 B가 이런 식으로 그 위치가 그 같은 서로 연산이 될 것들끼리 이제 이렇게 그 줄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값을 얻는 것이 목표냐면 이런 값을 얻는 거예요. A가 B보다 크면은 1111을 채우고,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 0으로 채워진, 그리고 뭐 이 사이는 그냥 대충 아무 값이든 상관이 없는데 그냥 뭐 0으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되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채워진 값을 얻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이 값을 얻으면 뭘 할 수 있냐면 A와 B를 XOR한 걸 계산해서 그거를 AND 시키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이 C에 해당하는 값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값을 얻는 게 목표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 말했던 그 이해 보수 표현법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A에다가 그 B에 낫을 시켜서 더하는 거예요. B의 각 비트를 반전시켜서 더하면은 이게 따지고 보면 뭐랑 똑같냐면, 그래서 그 B의 비트를 반전시킬 때 딱 그 B에 해당하는 애만 반전시켜야 되고, 막 어디 이상한 데 딴 데 있는 값은 그냥 다 0으로 채워지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 반전시킨 값을 더하면은 이게 결국 A 빼기 B 더하기 2의 K승 빼기 1 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식을 써보면은 결국 A가 B보다 크냐라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 이렇게 계산한 값이 2의 K승, 이게 부등호의 등호까지 들어가는데 A랑 낫 B를 더한 값이 2의 K승 이상인가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걸 계산한 다음에 이제 K 플러스 1번째 비트, 그러니까 A랑 B가 각각 K 비트면은 이걸 더했을 때 만약 A가 B보다 컸다면은 여기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1이 나올 테니까 이 1을 그냥 다 갖다 덮어버리면 되고, 그게 아니었다면 이제 여기에 0이 남을 텐데, 그럼 이제 0을 이 전체에 덮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까 위에서 말한 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이렇게 하려면 이제 이 그림, 여기 그림처럼
이 A랑 B 얘네 사이에 그 0으로 채워진 여유 공간이 최소 1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이 확보가 됐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컨디셔널 수압을 병렬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방법들이 많은데 이제 앞에서도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 연산 횟수를 생각보다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현을 하려다 보면은 막 그 뭐 연산을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뭐 어디에 엔드 시켜줘야 되고 막 어디 넘어간 비트는 마스킹 해가지고 0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연산을 쓰는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걸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게 중요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방법은 이제 그 연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했더라도 이걸 구현하려다 보니까 연산 횟수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만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제 여러 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참고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정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최소값 찾기부터 정해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컨디셔널 수압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도록 구현하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편의상 먼저 n이 최대 100까지니까 n이 1부터 100이니까 그냥 128로 고정을 할게요. 이제 128로 고정을 하는 방법은 입력이 들어온 거 외에 나머지 비트를 그냥 다 1로 채워버리면 돼요. 그냥 0에서 뭐 n 빼기 1 있으면 n부터 127까지를 그냥 1로 꽉 채워버리면 되겠죠. 그래도 결국 마지막에 최소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정확히 7번의 패스를 거칩니다. 이 패스라는 것은 이제 그냥 포문으로 7번을 돌린다는 건데 이제 n번째 패스에서는 뭘 하면 되냐면 이제 처음에 배열이 이제 0번부터 127번 인덱스 127까지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컨디셔널 수압을 어떻게 하냐면 얘랑 얘 해주고 얘랑 얘 해주고 쭉쭉쭉 해서 얘랑 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디셔널 수압을 하면은 이걸 하고 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최소값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하겠죠. 짝수 번째 인덱스에 최소값이 무조건 하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은 두 번째 패스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랑 얘를 컨디셔널 수압하고 얘랑 얘를 컨디셔널 수압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칸씩 떨어졌으면 그 다음에 두 칸씩 떨어져서 하고 그 다음에는 네 칸씩 떨어져서 하고 그래서 이거를 총 7번 하고 나면은 제일 마지막에는 0번 자리 최소값이 무조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은 그 병렬적으로 구현한 컨디셔널 수압을 7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패스를 20번 이내에 연산으로 구현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번이 아까도 말했듯이 처음 봤을 땐 20번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 싶은데 막상 구현을 하려다 보면은 20번도 되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연산하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연산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다면은 여기까지 생각을 해놓고 이제 20번 안에 컨디셔널 수압을 구현을 못해서 만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최소값 찾기는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정렬하기입니다. 정렬하기 역시 컨디셔널 수압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정렬하기 같은 경우는 그 버블 정렬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얘도 버블 정렬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씩 하려면은 이제 n제곱번 해야 되잖아요. 그 연산을 컨디셔널 수압을 n제곱번 해야 되는데 이제 n이 최대 100이니까 n제곱번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n제곱번까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얘도 뭔가 병렬적으로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어떤 식의 접근을 취할 수 있냐면
그 어떤 충분히 큰 t를 정해서 이제 t번의 패스를 마찬가지로 한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냥 많이 돌린다는 거죠. 이제 뭘 돌리냐면 홀수 번째 패스와 짝수 번째 패스를 나눠서 돌리는데, 홀수 번째 패스에서는 이렇게 두 개씩 짝지어서 돌리고, 이제 짝수 번째 패스에서는 이렇게 두 개씩 짝지어서 돌립니다. 그러니까 0, 1, 2, 3 있으면 네, 이런 식으로 홀수 번째는 0부터 시작해서 두 개씩 인접한 걸 짝지어서 컨디셔널 수합을 하고, 짝수 번째에서는 1부터 시작해서 인접한 거를 짝지어서 돌려요. 그래서 이게 결국 생각을 해보면은 그 버블 정렬이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뭐 배열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번 바꾸고, 그 다음에 세 번 바꾸고, 그 다음에 두 번 바꾸고, 그 다음에 한 번 바꾸고, 이걸 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얘네들이랑 얘네들, 얘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해야 하는 건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같은 줄에 대해서 또 이제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그냥 좀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홀수 번째는 이렇게 두 개씩 짝짓고, 짝수 번째는 이렇게 두 개씩 짝짓고 하다 보면은 얘를 많이 돌리면 결국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얼마나 많이 돌려야 정렬이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이 버블 정렬의 과정을 생각을 해봤을 때 t를 2n-1로 잡으면은 이 2n-1번의 패스 안에서 버블 정렬에 필요한 교환들을 모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런 식으로 삼각형 같이 생긴 구조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n-1번의 이 패스를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버블 정렬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패스당 20회 이내의 연산으로 구현하면 역시 100점을 맞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t는 n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패스당 40회 이내로 하는 법만 찾아도 이 정렬하기에 대해서는 그 모든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컨디셔널 수압이란 핵심적인 연산만 잘 구현하면 이제 이 연산을 이용해서 최소값 찾기도 풀고 정렬하기도 풀 수 있습니다. 이제 풀이 설명 여기까지고요.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